하재훈 선수나 네. 김선빈 선수는 정말 자주 연락을 해요. 나 아파요. 아빠한테 아들이 전화하듯이. 아니 오늘 내가 빠진 이유가요. 진짜 아팠다니까요. 간섭? 이게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니네가 정말 술을 먹고 싶으면 그럴 땐 나를 불러라. 아 그냥 나랑 먹자. 네. 지금 오승환 선수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네. 시점에서 네. 클라이언트 선수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최용우 선수, 김선빈 선수, 그 황대인 선수, 함덕주 선수, 박치국 선수, 배재성 선수, 김민 선수, 하재훈 선수. 하재훈 선수 몇 분이 더 있는데 네. 그거는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된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선수들이 네. 대화가 잘 되는 선수가 있을 거고 네. 대화가 안 되는 선수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느 선수랑 얘기하면 대화가 잘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선수와 에이전트와의 관계는 이게 어떤 네.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대화가 안 되는 선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대화가 잘 되냐 안 되냐로 나누기보다는 대화를 자주 하냐 자주 하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재훈 선수나 네. 김선빈 선수는 정말 자주 연락을 해요.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거의 매일 전화하는 선수도 있어요. 네. 그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뭐 1년 내내 뭐 전화 몇 통화 안 하는 선수도 있고요. 소통을 많이 하는 선수는 이제 김선빈 선수, 하재훈 선수가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선빈, 하지원 선수 전화를 자주 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어떤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경기 말고 나 아파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들이 전화하듯이 아니 오늘 내가 빠진 이유가요. 진짜 아팠다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소연인가요? 네네 그런 거. 그리고 잘했을 때는 또 오늘 봤어요? 홈런 치는 거? 이게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참 좋아요.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같이 소통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연예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 사생활 관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프로야구 에이전트들은 어느 정도 선수들 관리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하시나요? 에이전트의 첫 번째 목표는 교섭을 잘 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협상을 해주는 역할이 에이전트예요. 간혹 에이전트를 이 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역할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축구 야구 선수, 특히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팀 스포츠는 제가 하는 역할이 좀 시기가 나뉘어요. 스프링 캠프서부터 팀 훈련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시즌 종료까지. 그때까지는 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비시즌, 네. 11월 정도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 스프링 캠프까지 이 비시즌 동안에는 제가 모든 매니지먼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어디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요. 그러면 시즌 중에는 제가 뭐 인터뷰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구단의 홍보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단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하지만 비시즌, 오프시즌 중에는 매체와의 어떤 인터뷰 같은 경우는 구단과 협의를 해서 스케줄도 제가 잡고 그리고 선수 개인 운동 혹은 뭐 건진 뭐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케어를 하게 되죠. 좋던 나쁘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언론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구단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스포츠 에이전트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뭐 그런 사생활 문제나 그런 게 터지면은 시즌 중이라도 네. 그 선수가 에이전트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네. 이 구단이 되게 그런 게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네. 저를 찾아요. 그리고 대응하기 곤란한 일은 시즌 중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당연히 에이전트를 찾을 것 같은데요? 그 구단에서 해야죠 그거는. 근데 시즌 중하고 상관없이 네. 선수의 에이전트가 네. 그런 선수 매니지먼트잖아요. 네. 시즌 비시즌을 가리나? 가리진 않죠. 네. 물론 가리진 않는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론의 대응은 네. 홍보팀에서 해죠. 그렇죠. 구단에서 하지. 네. 그건 맞죠. 네. 저한테 넘긴다니까요. 그래요? 네. 구단에서 해야죠. 그러니까요. 어느 구단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시면 삑 처리할게요. 네네.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네. 사건 사고가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세요? 선수가 먼저 구단에 연락하고 에이전트한테도 연락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구단보다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겠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겠구나. 근데 뭐 그런 사건 사고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잘 아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는데. 네. 네. 기아에 모 선수 있지 않았어요? 글쎄요. 네. 아니, 저 은퇴한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경우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란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주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뭐 폭행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선수단 내에서 뭐 감독하고의 불화가 있을 수도 네. 있고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구단 내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이를테면 네. 감독 코치님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어떻게 간섭을 하거나 뭐 중재를 하기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네. 경기 외적인 거, 뭐 음주, 폭행 혹은 뭐 학폭 이런 것들이 생겼다 한 번도 생긴 적 없어요. 네. 네, 생겼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구단과 빨리 얘기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피한다기보다는 빨리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하면 안 되죠. 네네네. 빨리 이게 네. 초기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이슈든 간에. 심지어 저는 이럴 때도 있어요. 니네가 정말 술을 먹고 싶으면 이 어린 선수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말 술 한 잔 먹고 싶어 운동하면서 그럴 땐 나를 불러라. 그냥 나랑 먹자. 네. 모든 작은 일일지라도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해요. 제가 알고 있어야 이게 더 번질 수 있겠다. 혹은 얘가 이 버릇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혹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어떤 사생활의 관리 부분을 막 어떤 매뉴얼화돼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프런트에 있으면서 네. 에이전트 분들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구단 프런트 통틀어도 정말 저만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하고 에이전트하고 불편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 정말요. 네, 다 이게 좀 잘 지내고. 그게 잘 퍼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단장님 잘 퍼준다 잘 퍼준다 얘기는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잘 안 퍼줘요. 네. 잘 퍼지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어떤? 결코 후하지 않으세요. 네, 저 되게 좀 타이트하게 오퍼하는데. 결과론을 보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결과를 보고. 네. 사실 문수원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되나? 문수원 선수랑 박정훈 선수 계약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네. 정말 잘하셨다. 저 선수들이 저만큼만 받을 선수가 아닌데. 아, 그렇죠. FA 되면. 장기 계약 있잖아요. FA든 네. 단년 계약이든 네. 결과로 보면 괜찮은 선수 거의 없어요.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계약 시점에서 그 이유를 비교해 보면은 다 부족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그 계약 시점에서 오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계약이 성사되잖아요. 네네. 게다가 경쟁이 붙으면 더더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수들에서 결과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전 계약할 선수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FA가 선수 입장에서는 일반 연봉 계약과는 좀 판이하게 다를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네. 선수가 대하는 게 일반 연봉과 이제 FA 협상은 어떻게 다른지. 선수는 네. 뭐겠어요? 돈 많이 받는 거요. 네. 그러니까 FA를 대하는 자세, 연봉 협상을 대하는 네. 자세, 연봉을 협상할 때는 돈을 많이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 그건 거는 변함이 없고 네. BFA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건 연봉 협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통보. 통보를 하면은 너무 좀 안 좋아 보이고 네. 연봉 미팅? 연봉 미팅. 연봉 미팅이 좋겠다. 연봉 미팅. 그게 뭐냐면 네. 통보를 받아요. 네. 잘 아시죠? 네, 통보 많이 알죠. 하셨잖아요. 네. 정해지면은 그게 바뀔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바꿔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연봉 협상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미팅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로 우리 선수들이랑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걸 얘기해요. 자, 네 고가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안타 100개 쳤는데 100개 70개밖에 안 친 사람이 나보다 고가가 높아요? 그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고가 항목 평가해야 되는 요소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죠. 야, 그러니까 네가 초구에 안타 치지 마.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예. 뭐한 5구에 안타 치면 그 고가 점수 높단다. 그리고 수비할 때도 좀 더 어려운 타구에 좀 더 네가 가서 잡아. 그런 것들이 고가들이 쌓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올해는 네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연봉 담당자하고 저하고 선수하고 이렇게 하는 미팅? 게 형태예요. 거기서 아니 이거 제가 봐서는 불합리하니까 연봉을 올려주세요라는
논리는 많이 만들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BAPL 선수들은 연봉 협상이라보다는 연봉 미팅, 그리고 FA는 비로소 이제 연봉 협상이란 거, 내 몸값에 대한, 내 연봉에 대한 가치 평가를 구단과 교섭을 통해서 구단은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선수를 계약을 하고 싶어하고 선수는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거를 가장 슬기롭게 협상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봉 협상이란 거는 FA에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BFA는 미팅이에요. 네, 네. 제가 이 FA 협상 같은 경우는 처음 협상 가기 전에 굉장히 설레요. 그래요? 엄청 설레요. 네. 얼마를 나한테 말씀하실까? 대부분 실망스럽죠. 대부분 실망이죠. 네. 골프 치러 갈 때, 네. 아씨, 갈 때는 오늘 싱글 칠 것 같아. 오늘 진짜 내 라베가 나올 거야. 갔는데 돌아올 때는 골프는 나랑 안 맞아. 나는 역시 백돌이야.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항상 실망을 하지만 항상 설레거든요. 네. 받았을 때 생각보다 좀 많이 낮은 금액을 제시받았다.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단한테 양해를 구해요. 제가 오늘 선수에게 오퍼를 받지 않았다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이해 하지 못하는 거를 선수한테 그냥 전달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수정안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실제로 선수한테는 오늘 오퍼 안 받았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선수가 원하는 금액하고 구단이 제시한 금액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두 개를 다 제가. 저는 이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망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구단에서 이거밖에 생각 안 한대. 야, 이게 싸우자. 이건 에이전트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 협상 과정에서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선수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전달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구단에서 제시한 거에 대한 논리를 깨기 위한 노력을 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선수의 연봉은, FA 연봉은 관심 있는 구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구단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하는 역할들이 그런 역할들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협상을 처음 첫 자리에서 이 말을 하거든요. 이제 에이전트는 네. 선수의 대리인이고 네. 저는 구단의 대리인이다. 네. 서로 이제 구단과 선수의 입장에서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서로 반대편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자. 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족스럽지 않은 이제 불만스러운 오퍼를 구단한테 받으면 네. 이제 에이전트가 오퍼 안 받은 걸로 선수한테 얘기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요? 네, 다른 분들도 나만 그런 거 그러더라고요. 아니구나. 아니에요. 네. 여러 번 들었어요. 대부분 첫 번째 오퍼는 실망스러운 게 대부분이죠. 구단이 예를 들어서 FA 선수한테 얼마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측정된 금액이 있다고 치면 네. 뭐 협상을 위해서 그거보다 낮은 금액을 부르나요? 첫 번째 면담할 때? 구단마다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일반 연봉이야 딱 픽스돼 있잖아요. 이제 그걸 바꾸면은 다른 선수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는데 FA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보고할 때 이제 구단 쪽까지 대부분 보고하거든요. 보고할 때 레인지를 정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 넘어가면 이제 뭐 포기, 결렬 이렇게 이제 범위를 정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기 하한치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상한치를 부르면 이게 거기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치를 부르든 하한치를 부르든 이게 이 룸은 두고 가야죠. 그래 그게 협상이잖아요. 선수 입장이나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한 50억을 처음에 첫 오퍼에서 받았는데 60억에서 계약을 했으면 본인이 10억의 노력을 한 거예요. 성과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처음에 상한치에서 오퍼를 받았으면은 거기서 끝까지 상한치면 에이전트는 자기가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에이전트 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좀 이 변동폭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제 말 맞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여태까지 단장님이 FA 계약을 SK 선수들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레인지를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이거 있죠, 있기는. 왜 없겠어요? 있는데 그 선수를 꼭 계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다시 보고 수정 보고 해야 돼요. 오태곤? 아니 오태곤은 아니에요. 오태곤은 뭐 그 범위에 있었고. 오태곤은 범위에 있었어요? 예, 있었어. 오태곤 때문에 우리 단장님 욕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단장이 뭐 그렇게 그걸 금액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힘은 없어요. 오더 받고 움직이는 구단의 에이전트죠. 구단의 대리인이지. 아니 제가 진짜 네. 뭐 10억 선수를 20억 줄 정도 힘이 있으면 그 미국하고 일본은 GM이잖아요, 단장이. 네. 제너럴 매니저, 중간 관리자거든요. 네. 의사결정자가 아니고. 욕 드신 것 때문에 좀 억울하신 것 좀 있으셨겠어요. 일반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이래요? 댓글을 보고 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삼성이 성적이 나빠진 가장 큰 원흉 아니에요? 저거요? 왜? 기아 타이거스 단장님 계셨어요. 허영택 단장님이라고 네. 계셨는데 물론 기아에서 참 좋은 오퍼를 주신 것도 맞고 어마어마한 금액. 어마어마했죠. 발표액하고는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났었잖아요. 얘기해요? 4년에 이었어요. 그러니까 발표액은 100억이에요. 100억이었죠. 최영우 선수는 의리가 강한 친구예요. 삼성 라이온즈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아쉬움과 미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김한수 감독님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